네, 안녕하십니까, 황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제가 이제 양재역 쪽에 이제 개업을 하게 되어서 퇴사하고 뭐 개업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고 수험생들을 위한 정보들 많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재무회계를 오래 가르친 만큼 재무회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풀이 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강의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공유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 토요일날 세무사 1차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세무사 1차 시험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이나 아니면은 시험장에 어떤 마인드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 다음 재무회계 문제는 어떤 순서대로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마 작년에 시험이 어려워서 이번에 제시까지 넣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에 꼭 붙으실 테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시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갈게요. 세무사 1차 시험 이제 토요일날 있죠. 뭐 기본적인 사항들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험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준비물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챙겨 가셔야 되겠죠? 말씀드릴게요. 준비물 이 정도 챙겨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분증이에요. 신분증은 무조건 챙겨야죠. 신분증 없으면 시험을 못 쳐요. 계산기가 없어도 시험 칠 수 있어도 신분증 없으면 시험 못 치기 때문에 신분증을 꼭 챙겨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산기 필수적이죠. 사실 계산기가 없으면 혹시 만약에 안 들어갔다 또는 갔는데 시험장에서 계산기가 작동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험은 엄청 큰 리스크를 안고 있죠. 재무회계나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에 계산기 없으면 못 푸는 문제들이 사실 계산 문제 태반이고, 그다음 세법도 계산기가 필요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계산기는 필수적으로 가져가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싼 계산기, 여분용 계산기 하나 정도 사가지고 들고 가주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오늘 다이소 가서 하나 사시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험표예요. 수험표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이나 이런 데 출력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챙겨가 주시는 게 좋겠죠. 수험표 확인해 주시고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컴퓨터형 사인펜이랑 수정 테이프예요. 컴퓨터형 사인펜은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하고 수정 테이프는 뭐 빌려달라고 하면 주는데 사실 그냥 내가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수정 테이프도 들고 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답안에는 수정할 일이 가끔 생겨요. 생기기 때문에 다 풀고 나서 우리가 시간 압박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빠르게 풀고 다 풀고 나서 답안을 수정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수정 테이프는 챙겨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자시계예요. 전자시계. 우리가 시간 확인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연습할 때는 사실 시간 확인을 안 했다 해도 실전에서는 시간 확인을 안 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회계를 풀다가 시간이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자시계도 들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 펜은 한 2개 정도 챙겨 가주시고 혹시 뭐 안 나오거나 또는 잘 안 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2개 정도 챙겨 가주시고 시험장에서 생각보다 계산기 소리가 뭐 많이 안 들리는데 그래도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기소음 방지 이런 거 마개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챙겨 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1차 시험 전부 다 기마개를 썼기 때문에 생각보다 집중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챙겨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준비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뭐 얘기하는 목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물은 찾을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인드예요. 시험장 갔을 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지 우리가 시험을 내 실력대로 쏟아붓고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런 식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연습을 하실 때 우리가 공부를 연습하고 공부를 할 때 또는 문제를 풀 때 실제 시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겸손하게 풀어야 돼요. 내가 한 문제라도 틀리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실수해서 틀렸다 이런 말이 우린 통하지는 않아요. 실수해서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을 빠뜨린다 이건 내 실력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시험장 갔을 때는 좀 거만하게 풀 필요가 있어요. 내가 푼 게 혹시 맞나? 내가 푼 게 정답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식의 마인드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럼 문제 꼬여요.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그렇게 다시 생각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습은 겸손하게 가시고 실제 시험은 거만하게 쓰시는 게 맞아요. 시험장 가셔가지고 그냥 뭐 시험장에 교수님들 문제 어떻게 출제하는지 확인하러 왔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자신있게 문제 풀어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정답 체크하고 이게 아닌 것 같아도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답이다. 시험장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시험에 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1차 시험은 타임어택이에요. 2차 시험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무의 회계학 2부 제외하고는. 그래서 1차 시험은 타임어택이기 때문에 여기는 페이스 말리는 문제들을 특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푼다는 게 이게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데마다 계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걸려서 시간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 생각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이게 본 적이 없는 문제인데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구상을 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안 나오면은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 때문에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런 것들 페이스가 말리는 문제들은 최대한 가감하게 패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당황스러운 문제들.
회계도 마찬가지고 재무회계나 원가회계나 세법이나 마찬가지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런 문제들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23년도 회계사 1차 시험에 상품권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재무회계에 있어서 상품권, 수익에 있어서 상품권은 보통 선수금에 대한 수익 처리 정도만 물어봤어요. 선수금은 나중에 상품권을 사용할 때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건지에 대해서만 물어봤는데 23년도 1차 시험에 상품권이 소멸될 때 그 자비익도 포함한 수익 금액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럼 실제 그 문제를 우리가 연습을 해봤지만 연습을 해봐서 그 문제를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거 본 적이 없는 문제인데, 본 적이 없는 유형인데 어떻게 풀어야 하지? 라는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무조건 제껴주시는 게 좋아요. 제일 마지막에 생각을 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문제 풀다가 접근하다가 잡아먹는 시간이 나도 모르게 3분, 5분 지나갈 테니까 그런 문제들은 나올 거예요. 나오면 무조건 패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이게 생소한 유형이 아니더라도 내가 연습을 잘 안 했던 단원이라든지 연습을 잘 안 했던 유형이라든지 내가 평소에 약한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패스해 주시는 게 실제 시험에는 좋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시험은 나를 위한 것을 좀 문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것 때문에도 페이스 많이 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험을 좀 풀다가 뭔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부모님 어떡하지? 우리 여자친구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 나 합격한다고 했는데 친구들한테 어떻게 나중에 설명을 하지? 이런 것들 생각 들면 시험장에서 말릴 수밖에 없어요. 시험은 항상 나를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지금 나를 위해서 달려왔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시험은 그렇게 임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요 시험장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고 요 시험에 대한 합격도 내가 떠안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마인드 가져주시고 시험장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시험 칠 때 마인드죠. 네 번째는 미리 만약에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웠을 때 어떻게 전략을 짜서 재무회계 40점, 그러니까 회계 40점, 세법 40점을 획득할 건지에 대한 구상을 미리 해주세요. 재무회계라고 하면은 약간 조금 시험이 엄청나게 어렵게 나와도 풀 수 있을 만한 단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차익원가 자본화라든지 유형자산이라든지 금융자산, 금융부채 쪽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거기를 못 건들 정도로 건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문제들은 풀어주시는 전략을 미리 짜주시고, 원가도 만약에 시험이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다, 내가 관리원가라든지 종합원가라든지 자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런 문제들 풀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요거 다 저기 엘리베이터 하고 이거 다 붙여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죄송합니다. 누가 찾아와가지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렇게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가세 말문제라든지 국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시험을 어렵게 나왔을 때 확보할 건지, 부가세도 마찬가지예요. 부가세도 말문제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 소득세, 금융소득, 결혼쪽, 근로소득 이런 쪽도 생소한 주제인지 먼저 판단하고 푼다고 하면은 40점까지는 점수 획득할 수 있을 거니까 그거 미리 한번 구상을 해주세요. 시험이 쉽게 나왔을 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나왔을 때 24년도보다 또는 21년도보다 23년도보다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을 때 어떻게 40점 내가 목표할 수 있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는 연습을 한번 미리 마인드 컨트롤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연습서까지 2차 시험까지 성실하게 또는 제시 이후로, 그러니까 초시 이후로 제시까지 열심히 달려가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합격하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시험장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전에 이제 문제 분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사실 제가 재무회계만 이제 3년 정도 가르치고 있는데 재무회계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에 대해서 첫 번째, 여기 옆에 관련된 단원들을 적어놨고 예상되는 문제수 정도 대략적으로 정리해봤어요. 그러니까 GS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을 짰을 거예요. 거기에 봐서 어떻게 분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 미리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단원이랑 출제수 적어놨고 단원별 소요 시간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재무회계가 회계가 전부 모든 문제를 다 1분 30초 내에 풀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단원별로 시간이 적게 걸리는 단원이 있을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원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재고자산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재고자산은 생각보다 시간이 적게 걸려요. 다만 감모 손실 중에 일부라 평가 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한다라는 말이 나오거나 또는 계속 기록법 문제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모든 문제는 시간을 생각보다 전략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즉 풀어야 되는 단원이겠죠. 재고자산은 풀어야 되는 단원이에요. 두 번째,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유형자산도 시간이 적게 걸리는 단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특별한 유형이 아니고, 특별한 유형이 아니라고 하면은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투자부동산이라든지
특별한 유형이 아니에요. 투자 분석은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모든 문제가 다 동일하게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 거예요. 즉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 접근 방법을 잘 고민하는 과정이 조금 생략돼서 문제를 대부분 쉽게 푸시죠. 쉽게 푸시고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도 가져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고는 일반적으로 두 문제 정도 생각을 해요. 유형자산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조금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게 나온 2문제 정도, 많이 나온 4문제 정도. 무형자산은 말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는 게 아마 제 예상입니다. 무형자산 말문제 나오면은 그냥 느낌대로 풀어주시고, 계산문제 나오면은 내가 많이 고민 안 해봤다라고 하면은 그냥 유형자산처럼 풀어주시면 돼요. 유형자산처럼. 그 중에서 뭐 지금 같이 생각해볼게.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 주셔야 되겠죠.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이 직접 소요된 비용, 그럼 소송 비용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정도만 점검해 주시고 무형자산은 빠르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입원가 자본화. 차입원가 자본화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계산 과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연평균 시초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이자율에 대한 계산이라든지 특정 이자, 일반 이자 이런 계산 과정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보통 한 3분 정도. 연습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면 3분 정도 뭐 더 걸릴 수 있겠죠. 4분 정도 걸릴 수 있을 거고, 연습이 그래도 자료를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다 라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2분 정도 걸릴 거예요. 차입원가는 근데 이제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도 차입원가는 풀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 차입원가는 문제 변형이 이게 엄청나게 어렵게 내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뭐 건설계약이랑 결합해서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1차시면 안 나올 거고, 차입원가는 일반적인 문제가 대부분 1년마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률이 높아요. 정답률이 높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뭐 3시간, 4시간 걸리더라도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차입원가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알고 소요시간은 한 3분 정도, 4분 정도 잡아주시고 다만 풀어주시는 게 좋다. 근데 마지막에 풀면은 제일 좋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째, 금융자산이랑 금융부채가 다 합쳐서 아마 3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여기는 뭐 손상차손을 물어볼 수 있고 사채의 실질적 조건 변경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일반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채 또는 자산을 기중에 상환했을 때, 기중에 처분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NI,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처분손익, 상환손익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런 문제랑 뭐 실질적 조건 변경 또는 뭐 여러 가지 OCI라든지 기타 뭐 LV 피해 말 문제들 이런 것들 나오실 텐데 여기도 시간이 적게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연치 않게 유튜브 영상을 틀었는데 이 영상을 발견했다. 다만 내 실력이 1차 시험에 약간 살짝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 3가지 단원은 무조건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이 3가지는 1차 시험 주제고 여기만 맞춰도 빠르게 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충당부채랑 보고기간호 사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보고기간호 사건은 대부분 말문제처럼 출제가 될 거고, 충당부채 말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제품보증, 충당부채, 확신 유형의 보증에 대한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문제 풀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복합금융 상품은 아까 세모라고 해드릴게요. 이게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할 건지 구별해서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시간이 적게 걸려요. 뭐 자본 증감액이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뭐 신주주금 자체는 할증금만 떼가지고 바로 할증금 현금 더하고 그렇게 자본 증감액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시간이 적게 걸리겠지만 처음부터 신주주금 대가 구하고 부채 구하고 전부 다 구해가지고 분기 통해서 문제 푼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안 푸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푸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세모예요. 내가 풀기 위한 자료를 찾아낼 수 있다.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풀 수 있는 자료를 못 찾겠다. 처음부터 다 풀어서 분기해서 풀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안 푸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다음 7번째, 종업원 급여랑 주식기준 보상거래. 한 문제당 안 나오거나 이렇게 할 건데 세모라고 일단 해두고, 종업원 급여는 빨리 풀 수 있어요. 제가 차대로 문제 푸는 풀이 방법을 뭐 수백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방법대로 풀면은 모든 문제 다 빠르게 풀 수 있는데, 아니라 뭐 계산기 와꾸 통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와꾸 통해서 풀면은 나중으로 순서를 밀어주시고, 차대로 문제를 푸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기준 보상거래도 세모예요. 주식기준 보상거래, 일반적인 비시장 특가 조건부, 주식 결제형 또는 현금 결제형에 대한 주식 보상 비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은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단원이 너무 많아요. 한 문제 정도 나올 텐데 단원이 뭐 조건 변경부터 해가지고 뭐 복합 결제형, 그다음에 중간에 바뀌는 거, 청산 뭐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단원별로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발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어는 아니에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인세에게도 세모예요. 제가 자꾸 세모를 치고 있는데 제 기준에서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수험생들이 이렇게 느껴요. 법인세에게는 정석대로 풀면 시간 오래 걸려요. 정석대로 풀면 정석이라는 게 첫 번째 단기법인세 부채 구하고 결정세 구하고, 두 번째 이연법인세 사상 부채 유보 사항들 정리해서 기초 기말의 차이 정리하고, 세 번째 기간 배분 정리한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법인세 비용을 찾는 경우, 이 경우가 정석대로 푸는 유형이에요. 즉 2차 시험처럼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1차 시험에는 문제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 3분 이상 걸릴 거예요. 그 부분 생각해 주시고, 다만 이게 영구적 차이만 생각해서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적게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영구적 차이만 구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중으로 순서를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9번째, 오류수정 문제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요.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는데 버리시는 분들이 많겠죠. 버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오류수정을 표로 구해서 딱딱 구할 수 있다고 하면은 1차 시험 모든 문제는 표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 문제는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거고, 내가 잘 풀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제꼈으면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바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리스트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리스트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일반적인 리스트, 고정 리스트로 산정 또는 거래원가 산정, 거래가 추정 또는 판매형 리스트, 이 정도는 시간이 적게 걸릴 수 있는 단원인데, 판매 후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재평가라든지, 특히 재평가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재평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순서를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리스는 내가 잘 풀 수 있는 사람이라도 순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밀어서 풀어주세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재평가 중에서 범위 축소, 기간 축소, 기타 지수율이라든지 연관수 선택권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시간이 잘 풀어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순서를 밀어주시고 마지막에 풀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 4번은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다만 주당이익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어요. 4번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주제랑 2차 시험 주제가 달라요. 1차 시험 주제는 그냥 자본의 총계 금액을 구하시고 자본의 기말 금액을 구하시고, 또는 회계사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NI라든지 OCI 금액을 구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텐데, 그런 문제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쭉쭉 정리하면서 답을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나오면 문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선주의 배분될 배당금을 구하시고 보통주의 배분될 배당금을 구하시고 이런 문제들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주당이익 같은 경우에는 주당이익 시간이 좀 걸려요. 보통 물어보면 일반적인 기본 EPS를 구하라. 이 문제가 1차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희석이 나온다든지 뭔가 주당이익 중에서 조금 특별한 주제를 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자료 정리를 2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나중으로 밀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12번째 수익 같은 경우에는 세모죠. 수익 왜 단원이 너무 다양해요. 자기정리 마이너스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반환 조건에서 반환 재고 회수가 나오는 문제, 반품 조건 판매 또는 여러가지 완전 위탁 판매를 변형시키는 문제라든지, 아까 말한 상품권이라든지 계약부치 계약 차산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나올 텐데 시간이 적게 걸리는 단원이 있을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원이 있을 거예요. 요거 잘 선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특정 주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다른 주제들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은 세는 거 쳐놓고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판단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째 고급이나 기타 사항들은 고급 제꼈으면 아예 보지도 말고 찍어주시고, 기타에 대한 사항들은 요것도 안 봤으면 제껴주시고 봤으면은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판단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단원별 배분해서 시간 배분, 순서 배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팁인데 이제 말문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통 금융자산, 금융부채 쪽에서, 금융자산 쪽에서 말문제가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죠? 첫 번째, FBPL과 FBOCI 자산은 공정가치 금액, 즉 기초 기말의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항상 총포괄 손익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같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분상품 같은 경우 있죠. 지분상품 주식에서 FBOCI 지분상품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 거래원가 취득할 때 공정가치랑 다른 금액으로 사거나 아니면 처분할 때 거래원가 발생하는 경우 딱 두 가지 외에는, 배당 제외하고 두 가지 외에는 NI가 발생하지 않아요. OCI만 발생하고, 이거 실현될 때도 무계획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니까 NI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런 말이 나오는데 NI 버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채무상품 중에서, 채권 중에서 AC 금융자산이랑 FVOCI 금융자산의 NI는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혹시 동그라미 4번이 뭐 3만원, 동그라미 5번이 5만원 나왔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니까 답만 구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팁만 정리를 해주시고 혹시 나오면은 제가 말했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빠르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풀 때는 자, 회계는 문제를 읽고 나서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다시 읽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제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어요. 저는 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었던 사람으로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일단 먼저 물음 봐야 돼요. 단어 파악하고 물음 봐야 돼요. 그 물음을 내가 연습 동안 수없이 풀어왔을 거잖아요. 그 물음을 풀기 위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미리 하고 그 자료를 찾아서 문제를 집어넣어 주시면은 훨씬 더 문제 속도가 빨라지실 거예요. 그렇게 실전에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만약 그게 기억이 안 난다 또는 생각이 안 난다 이 물음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안 풀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은 시간 확실히 세이브가 되실 거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뭐 세부적인 단원의 뭐 계산 방법이라든지 풀이 팁은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차 시험 뭐 팁이라든지 단원이라든지 몇 가지 말씀드렸고 시험 자신감 있게 가셔가지고 확실히 내가 때려잡겠다라는 느낌으로 자신있게 풀어주시고 2차 시험 달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시험 할 때 뭐 동차의 준비 방법이라든지 유해생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많이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